네, 안녕하세요. 글로벌로터스 원성입니다. 저는 지금 재팬 모빌리티 쇼 2023이 열리고 있는 도쿄 빅사이트에 지금 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참가 업체들이 다양한 컨셉카, 양산 차량들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 자동차 산업이 조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이제 전동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아쉬운 이러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도요타는 여전히 가장 많은 차량을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좀 변화를 펼칠지 좀 살펴보는 기회가 되는 것들이 이런 재팬 모빌리티 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일본 자동차 산업이 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한번 각각의 전시 부스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팬 모빌리티 쇼긴 하지만 가장 먼저 소개드리는 브랜드가 BYD가 됐네요. BYD는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죠. 이제 국내 출시도 국내 출시에 대한 소문도 사실 계속 나오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브랜드이기도 한데, 사실 최근에 BYD 관계자분에게 좀 얘기 듣기로는 출시 가능성이 점점 좀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국내 출시를 검토했던 BYD였는데, 국내 시장, 특히나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여건이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기차 출시가 점점 좀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다, 신중히 검토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는 빠른 시일 내에는 출시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아마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모델들이 아마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BYD 아토 3인데요. 코나 정도 크기 되는 이 전기차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작은 크기의 전기차죠. BYD 돌핀도 출시하고 있는데요. BYD는 돌핀이라는 차량을 좀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조금 더 작은 크기의 해치백 스타일의 전기차입니다. 아토3의 실내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실내 마감이 제법 괜찮습니다. 지난 미네모토쇼에서도 이 BYD의 차량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실내 마감이라든지 전기차로서의 성능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충분히 출시할 만한 전기차라는 겁니다. 전기차로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실내 품질에 있어서도 그렇게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산 전기차라서 국내 시장 출시 어림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아마 마주해 보신다면은 괜찮은 전기차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중국산 전기차에 기대할 수 있는 이 가격이 국내 시장에도 책정이 된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하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가들과 FTA 같은 이러한 관세 정책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비싼 가격에 이제 수입이 돼서 각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닐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유럽에서 판매되는 BYD의 모델들도 이러한 낮출 수 없는 이 가격 때문에 조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이 BYD C이죠. 지난 상해 모터쇼에서도 이 BYD C를 소개드리기로 했었는데요. BYD의 대표적인 전기 세단입니다. 모델 3 정도의 크기에 모델 3와 경쟁하게 되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전기차로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스타일도 상당히 좀 유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BYD의 이 라인업들은 해양 생물의 외관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톡 동그랗게 솟아오른 이런 전면부 디자인이라든지 흡사 아가미처럼 보이는 이 하단부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브랜드 명과도 상당히 좀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차 명과도 일치시키는 부분이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돌핀 같은 차량들이 350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요. 여기서 보조금이 더해진다면 3천만 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이 정도의 조금 가격 책정이 된다면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BYD의 모델들의 출시도 사실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좀 좋은 가격까지도 기대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이 현대기아차의 견제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렉서스의 전시관도 볼 텐데요. 이번에 공개된 컨셉카 2대가 있습니다. 렉서스는 LFZL이라는 크기의 좀 큰 크기의 전기차 컨셉을 좀 선보이고 있는데요.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은 크기에, 그리고 요크 스티어가 적용된 모습, 그리고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대화면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좀 선보이고 있고요. 지금 도어도 나무로 좀 구성된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의 실내 구성이 특징이게 되겠습니다. 확실히 실내 공간에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실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발판도 상당히 넓게 나오는 부분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컨셉카는 LFZC입니다. 아까는 끝에 L이 붙으면서 상당히 긴 차량임을, 큰 차량임을 나타냈던 반면에 이번엔 C가 붙으면서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러한 전기차, 테슬라 모델 3 정도 되는 크기의 이 전기차 컨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예리하고 샤프한 이 라인들이 특징이 되겠고요. 굉장히 낮고 굉장히 낮은 전고, 하지만 긴 휠베이스, 이것들이 뭐 전기차의 특징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넓은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스포티한 주행 성능도 추구하는 차량에 대한 렉사스의 제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렉서스 전시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버기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버기카인데요. 사실 렉서스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주행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이렇게 버기카 컨셉을 선보이면서 렉서스답지 않게 굉장히 와일드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타이어도 독특하죠. 지금 에어리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실내는 일반적인 버기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렉서스의 로고가 있다는 게 정말 특이하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렉서스 RG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렉서스로서는 정말 보기 드물게 이렇게 오프로드 사양의 RG 모델입니다. 지금 타이어도 보면은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앞쪽에 조명 같은 것들, 그리고 차량의 후면에는 이렇게 자전거를 운반하면서 이제 오프로드 활동이라든지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구성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렉서스가 조금 분위기 쇄신하기 위해서 기존에 조금 더 지루할 수 있었던 분위기를 조금 쇄신하기 위한 전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소니 아필라가 전시가 되어 있네요. 지금 CES를 통해서도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아필라는 소니가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혼다와 손을 잡고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좀 개발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소니의 거의 큰 카탈로그? 거대한 카탈로그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 만큼, 소니가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센싱 기술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한 차량이 되겠고요. 사실 이 차량이 거의 그대로 아마 디자인에 크게 바뀌지 않고 양산도 될 예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외관보다는 실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이라든지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말 뛰어난 차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요. 양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혼다입니다. 혼다는 아마 이번 재팬 모빌리티 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좀 선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 한쪽에는 혼다가 지금 개발 중인 1인승 모빌리티 같은 것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은 CI-MEV 라는 차량인데요. 1인승 모빌리티로서 좀 개발된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작은 차량입니다. 이전에 스마트 포트 같은 차량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요즘에 길에서 조금 많이 볼 수 있는 1인승 모빌리티, 2인승 모빌리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다는 오랫동안 이 로보틱스 기술을 좀 많이 개발을 했었죠. 비록 지금은 이 아시모가 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의 이동 수단을 위한 이러한 모빌리티, 1인승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를 꾸준하게 좀 개발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종류의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행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이렇게 몸을 기울이면서 중심을 바꾸면서 움직이는 형태로 주행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조전장치가 없습니다. 조전장치가 없는 대신에 운전자가 몸을 기울이면서 중심을 바꾸면서 주행하는 형태이고요. 저쪽에 보면은 체험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손으로 뭔가의 키패드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속도를 내면서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모빌리티 쇼로 오면은 항상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소개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도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혼다만큼의 규모, 숫자는 아닙니다. 고령화가 빨리 시작된 이 일본인 만큼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좀 개발도 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자, 이번에 혼다는 프렐류드라는 이 컨셉카를 선보였습니다. 이 차량은 사실 이 프렐류드라는 이름은 기존에 혼다가 1970년대에 판매하던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프렐류드라는 이름을 새롭게 부활을 시켰고요. 기존에도 좀 스포티한 스타일의 세단이긴 했는데 지금 외관을 보면은 정말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 오히려 이 전체적인 라인은 이 닛산의 차량을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루프 라인이라든지 뭐 디자인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딱 보자마자 혼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간 주행 등이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날렵한 형태로 뾰족하게 되어 있는 이 전면부 디자인이라든지 부드럽게 흐르는 이런 루프 라인은 굉장히 스포티한 앞으로 세단이 출시될 것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죠. 양산이 예정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번에도 혼다는 두 가지 컨셉을 지금 세트로 좀 선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이크죠. 전동 바이크고 하나는 4인승 2+2 시트 구조의 전기차인데요. 혼다 2를 떠오르게 하는 이 외관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혼다 2를 떠오르게 하는 이런 귀여운 인상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컨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이 바이크를 차량에 수납을 해서 이동할 수 있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까지 제한하고 있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선보였던 혼다의 전기차죠. 혼다 2와는 또 다른 특징 그리고 귀여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PV 차량이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크루즈에 공급되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 PBV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면 위쪽에는 진짜 거대한 크기의 라이다 센서들, 각종 센서, 광학 카메라까지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BMW를 보러 갈 건데요. BMW는 이번에 X2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건데요. 사실 재팬 모빌리티 쇼에서는 해외 브랜드의 참여가 굉장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벤츠나 지금 BMW 정도가 좀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X2가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X2는 흡사 딱 보는 순간 이제 BMW X6가 떠오르는 차량이거든요. 베이비 S6라고도 봐도 무방할 만큼의 차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X1과 X2의 차이가 이번에 새로 나온 X2를 보면은 그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격을 완전 달리하겠다는 것들이 차량 곳곳에서 좀 묻어나는데요. 보고 있는 차량은 M350i 모델입니다. BMW X2가 가장 좀 고성능의 모델이고요. 300마력을 넘는 출력을 보여주는 엔진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을 것 같이 생긴 보닛이긴 하지만 4기통 엔진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출력을 발휘하면서 굉장히 스포티한 성능을 아마 경험할 수가 있는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의 뒤쪽에서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의 라인들이 내려오다가 똑 떨어지는, 다시 한번 꺾이면서 내려오는 이런 독특한 라인들도 특징이 되겠고요. 리어 스포일러까지도 있으면서 확실히 기존의 X1과는 전혀 다른 조금 더 스포티한 인상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가는 특징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의 아래쪽에도 리얼 배기구가 4개나 마련되어 있고요. 디프쉘 크기도 상당히 큰 크기를 보여주고 있죠. 다시 전면부로 와보면요, 지금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하죠. 요 빛나는 요 부분들, 조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X2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BMW는 앞으로 이 아이코닉 글로우를 전 라인업에 다 모두 다 추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단순하게 뭐 디자인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크롬 장식을 좀 추가했을 때보다 밤에도 낮에도 잘 보일 수 있는 이런 디자인 특징, 키드니그를 강조하는 이 디자인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코닉 글로우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기본적으로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고요. 매트리스 LED 헤드램프도 옵션으로 추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X2 M35i는 이 전면부 앞쪽에 공기 흡입구도 굉장히 강렬한 형태, 그리고 가로줄 무늬의 모습들이,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러한 프레임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특징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를 보면은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 패키징이 적용된 모델답게 이렇게 빨간색 스티치라든지 빨간색과 파란색이 혼합된 이런 스티치도 특징이 되어 있고요. 스포츠 시트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전시 차량이네요. 실내 공간도 마이크로파이버로 마감되어 있는 실내 공간도 보여주고요. 전자식 기어 노브가 적용되면서 좀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좀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열 공간도 무릎 공간이 그렇게 넓게 생각되진 않지만 머리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는 BMW iX2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X2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iX2 역시 iX2는 X2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전기차이기도 하죠. 뭐 전면부 그릴 같은 경우에 이게 막혀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뭐 전반적인 디자인은 X2와 동일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저 뒤쪽에 보면은 노이에 클라세, 얼마 전에 미네모터쇼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노이에 클라세 컨셉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의 BMW의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MW X2와 iX2는 모두 다 국내 시장에 출시 예정인 차량이고요. 엔트리 모델로서 좀 좋은 반응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이 X1과의 차별점을 가져간 것, 이것이 이번 X2, 새로운 X2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닛산 부스인데요. 닛산은 이번에 4개의 컨셉카를 선보였습니다. 합치면 5대네요. 5대의 컨셉카를 선보였습니다. 사실 이번 모토쇼를 보면은 이 일본의 제조사들이 너무 좀 컨셉카만 선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다양한 컨셉카를 좀 선보이고 있는데요. 양산 모델이 제대로 된 양산 모델이 소개되지 않는 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화려한 디자인의 컨셉카를 좀 볼 수 있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또 즐겁기도 하네요. 그란투리스모에 디지털화돼서 이제 차량을 고를 수 있는 차량으로도 또 좀 선보인다고 하고요. 이렇게 지금 실물 차량들도 컨셉 모델로 좀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차량은 4개의 컨셉카 가운데 하이퍼 어반 컨셉이라는 차량인데요. 인플루언서나 뭐 크리에이터, 아티스트들을 위한 작업 환경을 이제 실내 구현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실내에서는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실제로 다양한 뭐 구독자라든지 영상을 보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좀 개념이 바로바로 오진 않죠. 뭐 컨셉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은 닛산의 어반 투어러 컨셉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 여유로운 실내 공간의 특징인 이 밴 컨셉 모델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차량 외부에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빛나는 조명들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좀 자율주행 컨셉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명들을, 차량 외부의 조명들이 단순하게 이 밝혀주는 기능에, 일반적인 조명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는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실내도 굉장히 넓고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이러한 컨셉카들이 과연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닛산은 이번에는 그냥 컨셉카만 계속 선보이고 있거든요. 모토쇼를 찾은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즐거움을 전한다는 목적에는 정말 충실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제조사로서의 목적에는 좀 이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이하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하츠도 좀 다양한 컨셉카를 좀 많이 선보였는데요. 다이하츠 하면은 떠오르는 차량 있죠? 바로 코펜입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코펜을 어떻게 좀 들여올까 고민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코펜도 나이가 상당히 좀 들었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저 앞쪽에 코펜이 좀 전시가 되어 있네요. 2002년도에 출시를 했 모델이라고 합니다. 벌써 나이가 14살이나 됐네요. 하지만 14살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여운 디자인과 작은 차체에서 오는 즐거움, 운전의 즐거움, 이런 것들은 기억에서 지우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코펜의 차기작을 아마 엿볼 수 있는 컨셉카가 이번에 전시가 됐습니다. 네, 바로 지금 보고 있는 비전 코펜이라는 컨셉카인데요. 외관은 정말 코펜에 딱 떠오르게 하는 외관이죠. 이 부드러운 전면부의 아코 디자인이라든지 이 짧은 길이, 하지만 이전의 코펜보다는 확실히 많이 길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글동글한 이런 아이콘적인 디자인이라든지 헤드램프, 리어램프의 디자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순간 코펜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근데 실내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사 계기판도 적용되어 있죠. 물론 양산 모델은 아니고 컨셉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적용될지는 미지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이제 다시 출시가 된다는 소식은 좀 반가웠기도 합니다. 기존에 출시되었던 이 코펜을 정말 현대적으로 잘 해석한 모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본이 자동차 수출 1위국을 차지하는데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줬던 브랜드가 바로 도요타일 텐데요. 하지만 BYD의 이 도요타가 자동차 수출 브랜드 제조사 1위의 자리를 좀 놓치게 됐습니다. BYD가 전기차를 그만큼 잘 팔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도요타가 전동화 모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도요타는 다양한 컨셉 모델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MIV5 미보라고 부르는 이 트럭 컨셉인데요. 이 뒤쪽에 차량의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뒤쪽에 지금 물음표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용도라든지 물건을 나르는 용도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고 있는 픽업 트럭 컨셉이고요. 자, 그리고 도요타는 두 개의 중요한 컨셉카를 좀 소개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차량은 FT3E라는 차량입니다. 크로스오버 스타일이긴 한데요. 상당히 좀 긴 전장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컨셉이기도 합니다. 도요타는 대대적으로 이 전동화를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다양한 모델들을 앞으로 전동화 모델들을 출시하겠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전동화 모델들의 외부 디자인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차량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외관에서 주요한 특징이라면 이렇게 뭐 충전 정도라든지 온도 이런 것들을 차량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독특하고요. 아직 실내까지는 공개된 차량은 아닙니다. 실내는 볼 수 없는 차량이고 흡사 그냥 렉서스가 떠오르는 왠지 디자인을 이 도요타의 컨셉카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네요. 좀 맞은편에 있는 차량은 FT SE라 불리는 스포츠카, 전기 스포츠카 컨셉입니다. 도요타의 고성능 브랜드죠. GR 로고가 장착되어 있는 컨셉카이기도 한데요. 수직 형태의 이런 주간 주행 등을 통해서 강렬한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츠다입니다. 마츠다는 단 한 종의 차량으로 전 시장을 꾸미고 있는데요. 바로 그 차량이 지금 보고 있는 마츠다 로드스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알고 계실 거예요. 일본 차 하면 단연 떠오르는 차량이기도 하고 마츠다의 대표 모델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여드렸던 마츠다 로드스터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새롭게 출시했던 차량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마츠다 로드스터죠. 이 차량도 출시된 지가 꽤 됐죠. 벌써 일본 차다운 전면부 디자인, 마츠다 다운 이 전면부 디자인과 함께 2인승 로드스터로서의 모습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인기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루프를 열고 닫을 때도 수동으로 다 열고 닫아야 하는 차량이죠. 이번에 마츠다는 하나의 컨셉카를 또 선보였습니다. 사실 이 디자인만 본다면 이번 재팬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된 이 컨셉카 가운데 아마 가장 멋진 차량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마츠다 아이코닉 SP라는 차량입니다. 정말 보는 순간 일본 차량이라는 생각이 확 떠오르는 이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 각 앞쪽 팬더의 볼륨감이라든지 전면 글라스의 이러한 각도, 곡선 이런 것들이 정말 클래식한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나 측면부에서 보니까 더 이러한 매력들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좀 더 클래식한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 이 글라스 부분이죠. 글라스의 전체 부분이 이제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까지 곡선으로 열어진 이런 글라스, 측면 글라스 형태를 통해서 더 클래식하면서도 섹시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차량의 후면부의 글라스도 굉장히 넓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지금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마츠다 로드스터, 미아타를 좀 떠오르게 하는 경첩 형태로 된 이제 헤드램프 디자인도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일본 제조사로는 마지막으로 한번 스바루 살펴보죠. 자, 스바루도 이번에 컨셉카와 함께 저렇게 드론 컨셉도 함께 선보였는데요. 사실 이 또한 먼 미래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레보그 레이백이라고 불리는 차량이 이번에 공개가 됐고요. 내년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백은 기존에는 레보그라고 불리는 이 차량이 있었는데 외건 스타일의 차량이었고요. 이 레이백은 조금 더 정보를 올린 SUV 스타일,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이 이번에 마츠다가 선보인 스포츠 모빌리티 컨셉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마츠다의 차량과 좀 비교하면은 다분히 근육질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스바루 하면은 저는 바로 랠리가 떠오르거든요. 그만큼 이 랠리에서 과거에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래서인지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브랜드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질의 스포츠 모빌리티 컨셉을 좀 선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디자인들이 스바루의 여러 차량들의 좀 디자인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 뒤쪽에 보면은 이 드론 컨셉도 있습니다. 실제로 날아다닐 수 없는 모국 같은 이 드론이긴 하지만 앞으로 스바루 역시 전기차, 전동 모빌리티 그리고 드론까지 여러 가지 모빌리티들을 선보인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나 이것도 그냥 비전일 뿐입니다. 이렇게 포레스터라든지 이쪽에 보면은 크로스트랙이라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바루의 솔테라라는 이름의 전기차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일본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산림 순찰하는 용으로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스바루의 좀 지루한 이미지가 많이 좀 걷어진 전기차 디자인을 좀 선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실내도 보자면, 네, 실내도 제법 구성이 독특하죠. 지금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운전석 앞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대화면의 디스플레이와 함께 실내 구성은 무난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팬 모빌리티 쇼 2023 간단하게 전시 부스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컨셉카드 많이 좀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각 제조사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좀 듣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미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미래라는 뜻이죠.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셉카드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지금 이렇게 컨셉카 보여줄 때인가 싶습니다. 지금 다른 제조사들은 양산 전기차들을 라인업을 좀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차도 1, 2년 안으로는 전 라인업에 전기차를 좀 갖출 예정이긴 한데, 일본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하는 이 도요타조차도 컨셉카만 지금 무대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반영이 될지 어떨지도 모르는 이 컨셉카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팬 모빌리티 쇼 이름도 바꾸고 규모도 정말 커졌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도 생각보다 많아서 놀라웠고요. 하지만 정작 보여주는 것은 미라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이 미래 비전만 보여줄 뿐이지, 현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전동화 시장에서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줄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앞으로 일본 제조사들이 조금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번 재팬 모빌리티 쇼에서도 그런 아쉬움들을 좀 많이 좀 채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